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으로 배우는 사주명리학 44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8년 12월 20일이고 음력으로는 2018년 11월 14일입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무술년, 갑자월, 병술일이 되고 오늘의 일지는 병술이 됩니다. 오늘의 명식을 보면 병화일간이 엄동설한 수왕절인 자월에 태어났습니다. 자,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라고 했죠. 그 다음에 병화라고 하는 것 양중지존이라고 했습니다. 양중의 양은 바로 병화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병화가 태어난 것은 계절로는 겨울이고요. 그 다음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음이 가장 왕한 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수왕절이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그래서 수가 가장 왕한 계절이고요. 날씨가 굉장히 춥다라고 하는 개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그 이전에 해월에 태어나게 되면 포태법상으로 절지에 해당이 되고 이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이때가 태지에 해당이 되겠죠. 물론 축월에 태어나게 되면 여기가 양지에 해당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장생 같은 경우 장생 뭐 인목이 병화 입장에서는 장생이 되겠죠. 근데 장생 같은 경우는 장생에 인중 병화가 있기 때문에 병화가 인목에 통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절지, 태지, 양지 같은 경우는 통근하기도 어렵고 그 다음에 절태지에 태어나게 되면 일간 병화가 굉장히 약할 때 태어났죠. 물론 화토동궁이라고 해서 화하고 토는 같이 있는 걸로 보기 때문에 화도 약하지만은 토도 이때는 굉장히 약한 때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이 자월이라고 하는 것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수왕절이에요. 수가 가장 왕할 때고 수 입장에서는 제왕지에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뭐예요? 쉬운 말로 수라고 하는 것은 자기 집 앞에서 이제 태어난 거하고 뭐 똑같은 거죠. 그죠? 우리 옛말에 멍멍이도 지집 앞에서 50% 먹고 들어간다 그랬죠. 그래서 원령을 득한다라고 하는 것 거의 50%의 기세를 갖고 들어가는 걸로 놓고 보면 돼요. 이거를 뭐 수치화한다라고 하는 것 굉장히 좀 어렵겠지만 원령이 거의 50%에서 한 40%? 40%를 할까요? 원령이 한 40%의 기세가 있다라고 하면 일지라고 하는 것 30%의 기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시지라고 하는 것 20%, 연지라고 하는 것 10%의 어떤 기세를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일간이라고 하는 것뿐만 아니라 천간에 투출한 것이 원령을 득했느냐 득하지 않았느냐는 굉장히 좀 크죠. 그래서 원령 자체의 왕쇠의 개념과 조후의 개념이 다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원령을 득했느냐, 득하지 않았느냐 이런 거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난 것만 놓고 보면은 일간은 약하고 이거 이제 관성이죠. 수니까 관성은 왕합니다. 그래서 신약 왕한 명식이 됩니다. 자, 이것을 그럼 이제 격국의 차원에서 한번 보게 되면은 병화라고 하는 것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이건 정관격에 해당이 됩니다. 자, 제가 어저께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것과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것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요게 채양용음, 채음용양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눈을 껌뻑껌뻑 하시는 분은 어저께 제 강의를 듣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그런 뉘앙스로 보입니다. 자, 나중에 꼭 들으시기 바라고요. 채양용음이라고 하는 거 몸체는 양인데 쓰는 건 음으로 쓴다라고 하는 개념이었고요. 그 다음에 채음용양이라고 하는 거 몸체는 음인데 쓰는 건 양으로 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양화에 해당이 됩니다. 양화에 해당이 되고 자수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양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자중에는 본기가 저기 지장간이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본기는 이 개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마치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자중 개수가 자중 개수가 천간에 놓고 보면 음수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음수가 양화를 만나게 되니까 이거는 정관격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병화가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이때는 해중 임수가 7살 편관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이때는 7살격에 해당이 될 겁니다. 해월에 태어났을 때는
그런데 이 사주의 격을 놓고 볼 때 뭐 일간과 월지를 놓고 보는 것이 기본적이긴 한데 사주 전체의 기본 국세를 놓고 볼 때는 만약에 여기서 이제 임수가 천간에 투출됐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물론 정관격이긴 하지만 칠살이 인 임수가 월령의 뿌리를 두고 투출하게 되면 정관격이지만 작용력은 이 칠살의 작용이 더 크게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일간은 약하고 칠살은 왕한 그런 사주 국세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한 말로 살중신경이다 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임수가 아니라 개수가 투출됐다 라고 본다라고 하면 병화 입장에서는 자주 개수 정관이 투출되어 있기 때문에 정관격이긴 하지만 일간이 약하고 정관인 개수가 왕하니까 이거는 신약관왕 관항한 사주가 됩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 뜻은 살은 중하고 일간은 가볍다. 즉 일간은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신약관항이라고 하는 것 관성은 왕한데 일간이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되죠. 따라서 중요한 건 뭐냐면 약한 일간을 도와줘 생조를 하든 방조를 하든 도와주어야지만 이 중살이라든가 많은 관성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됩니다. 따라서 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일반적으로 일간 자체가 약하기 때문에 반드시 목이 있어서 일간을 어떻게 돼요? 생조해 줘야 되겠죠. 또는 비견이나 겁재가 있어서 일간을 방신해줘도 상관은 없습니다. 또 이제 병화라고 하는 걸 놓고 보면 병화라고 하는 것 태양지화라고 했죠. 태양지화라고 하는 것 하늘에 떠 있는 태양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임수를 보아서 수보양광 하는 것을 좋아한다고 했습니다.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수로서 양광 태양빛을 이게 보광시켜 주는 걸 말해요. 이거 수보양광을 두 자로 줄이면 보광이 되겠죠. 빛을 이렇게 이렇게 비춰서 이게 더 밝게 만드는 것 이런 경우이죠. 뭐 예를 들어서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다가 밑에 있거나 태평양과 같은 아니면 큰 호수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그 태양빛을 반사하게 되죠. 그 다음에 겨울에도 예를 들어서 스키 타러 가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고글을 쓰지 않으면 눈이 멀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겨울이라 하더라도 눈이 있는데 태양이 뜨게 되면 사람이 화상을 입습니다. 그 추운 겨울에도. 왜 그러냐면 태양빛에 얼굴이 타는데 그 눈에 반사된 태양빛을 한 번 더 쬐게 되면은 두 배로 사람의 얼굴이 타게 되는 거여서 자칫 잘못하면 실명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뭐야 화상을 크게 입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보양광이라고 하는 것 병화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임수라고 하는 걸로 인해서 보강시켜 주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그 다음에 더불어서 알아둬야 할 것 개수는 똑같은 수이지만 임수와 개수가 있는데 개수는 똑같은 수이지만은 임수와 같이 병화를 수보양광하는 그런 공은 없다라고 하는 개념이고요. 보강할 수 있는 그런 공력은 임수에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조후할 수 있는 것 조후라고 하는 것 기후를 맞춘다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겨울에 개수는 쓰지 않겠죠. 추운데 개수를 쓰게 되면 더 얼게 되니까. 근데 뭐 4, 5월 이 여름 같은 때에는 개수가 있으면 에어컨을 얻는 거고 똑같죠. 그래서 뜨거운 여름에 개수가 있으면 조우하는 공력, 뜨거운 기후를 시원하게 해주는 공력은 임수보다는 개수가 더 월등하다라고 하는 개념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자,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 수보양광하는 것, 보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한다라고 했는데 이것도 일간 병화가 어느 정도 근기, 뿌리가 있을 때 수보양광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이지 해월이나 자월에 태어나게 되면 병화 자체가 약하잖아요. 절대지에 태어났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뭐 이런 경우에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이런 경우 아무리 병화라 하더라도 굉장히 부담스럽죠. 이럴 때는 임수가 병화를 파극하는 걸로 놓고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시지를 못도 신금이라 자수 같은 거를 하나를 더 보고 이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반드시 무토가 있어서 이 임수를 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 임수가 이 병화를 파극하게 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임수가 이렇게 세력이 왕한 중에 무토로서 임수를 제하는 것을 우리가 식신제살이라고 하죠. 제살. 그래서 임수가 세력이 있게 되면 식신이 무토로서 임수를 파해야 되는데 중요한 전제 조건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이 제살, 식신제살이 됐건 상관제살이 됐건 제살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돼요. 일간이 뿌리가 없는 상태에서 칠살이 왕하고 식신이 있어서 저거 임수를 제할 때는 이거는 제살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극설교집이 됩니다. 극설교집이라고 하는 개념은 극하는 것과 설하는 것이 서로 교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면 돼요. 자월에 태어났는데 무토일간, 병화일간이 지지로 뿌리가 없죠. 물론 술에 뿌리는 둘 수 있지만은 토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간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런데 보시면은 임수는 월령을 득해서 왕하고 무토도 여기 이 술토가 있게 되면 무토도 세력이 있게 되는 거죠. 이때 제살이 가능하느냐? 제살이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제살하려고 하면 최소한 이 병화라고 하는 것이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뭐 오화라든가 사화라든가 어느 정도 뿌리를 둘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어떻게 돼요? 토는 일간의 기호를 설하고 이 칠살은 일간을 극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극설교집이라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해되시겠죠? 중요한 것, 식신제살, 상관제살은 반드시 일간이 뿌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 꼭 메모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명식을 보게 되면 여기가 이렇게 쓰면 안 되겠고요. 자,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놓고 명식을 보게 되면 병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자, 일지를 놓고 보게 되면 술토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술이라고 하는 것 화의 입장에서 놓고 보면 묘고라고도 하고요. 묘고 내지는 묘지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고지라고도 하죠. 고지. 다 뭐냐면 임묘한다. 임묘라고 하는 거죠. 임묘. 포태법상 임묘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임묘지. 자, 포태법 다시 순차적으로 외워보면은 포태양생, 욕대관왕, 쇠병, 사묘 이렇게 들어가는 건데 마지막이 묘에 해당이 되죠. 묘. 그래서 이런 경우를 묘고, 묘지, 고지 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이 술토에는 통근을 할 수 있어요. 통근할 수 있는데 통금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술토, 무토가 뭐냐면 식신에 해당이 되죠. 식신. 이렇게 세 개 정도 이상이 되면 비록 식신이라 하더라도 이건 상관과 같은 거예요. 너무 약한 일간을 극설기시켜 버리죠. 안 그래도 약한데 설사를 쭉쭉쭉쭉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죠? 설사 많이 해보신 분들 그 고통 아실 겁니다. 이 병화가 지금 현재 그런 상황에 관성동안이 뭐 극설교지 비슷하게 이제 상황이 그렇게 굴러가는 것이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것은 월간에 이렇게 간목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지만 인성에 해당되죠. 인성. 자, 인성 간목이 있고요. 병화 입장에서 그다음에 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근데 이 병화를 실질적으로 생조해 줄 수 있는 것은 간목인 것이지 을목은 병화를 생조하는 공력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다음에 정화 입장에서도 놓고 봤을 때 정화를 벽갑 인정해 줄 수 있는 거는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죠. 을목은 이건 쓴목이에요. 쓴목. 물기를 머금고 있는 그런 나무기 때문에 오히려 불을 꺼트릴 수가 있어요. 젖은 나무 갖다 놓으면 어떻게 돼요? 물론 불이 원체 세면은 뭐 젖은 나무도 말려가면서 태울 수는 있겠지만은 이 불씨가 약한데 젖은 나무 쑥 같은 거 뜯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오히려 꺼지게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서 다행스러운 거에 이게 을목이 아니라 간목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간목이라고 하는 것 두 가지 일을 하게 됩니다. 자, 약한 일간을 도와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무토가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키는 것을 간목이 이 무토를 제해주겠죠. 그 다음에 병화가 무토를 보는 거 가장 싫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회기무광이 되죠. 회기무광. 줄여서 두 자로 하면 회광이라고 해요. 빛을 가린다고
받고 하는 개념하고 똑같아요. 자, 병화가 무토를 보면 어떤 것과 같냐면 마치 하늘에 태양이 떠 있는데 시커먼 먹구름이 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병화라고 하는 존재 뭐예요? 세상을 가장 밝게, 그 다음에 가장 따뜻하게 비춰줄 수 있는 것이 병화에 해당이 되는데, 이 무토가 끼게 되면 어떻게 돼요? 먹구름 껴서 병화의 빛을 가리는 것이죠. 그래서 병화라고 하는 것, 제일 싫어하는 것, 무토를 보는 것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부득이하게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병화일간이 약한데 임수가 투출해서 임수가 너무 왕하게 되면 그때는 부득이하게 무토를 쓸 수밖에 없겠죠. 그때는 식신제사를 격으로 놓고 보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이 무토가 병화를 회광시키는 그런 패단은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이제 간목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이제 탁기를 좀 제거해 줄 수는 있으나, 그죠?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병화가 해월이나 자월 같은 경우는 임수가 한다 하더라도 무토로서 제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간목으로서 화살생신하는 국세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어떤 생시를 얻으면 좋은 사주가 될까요? 먼저 무자시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무자시가 되면은 제일 안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왜냐하면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서 약한데 시에서도 자수를 보게 되면 어떻게 돼? 한기가 가중이 되죠. 그 다음에 자, 임수가 투출했다라고 하면 이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는 공력이 있게 되는데, 임수가 투출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토가 투출하는 것은 뭐 어떻게 돼요? 이 약한 일간의 기운만 더 설기시켜주는 상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쓸 수 있는 거는 간목밖에 없죠. 약한 일간을 수가 있으니까 약하고, 그 다음에 식신무토가 이렇게 왕하게 되면 병화의 빛도 가리게 되면서 병화의 기운을 설기시켜 주게 되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간목을 써서 일간인 병화도 생조해 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토도 제하는 두 가지 공력으로 놓고 보게 되는데, 중요한 건 간목도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죠. 선생님, 자수가 뿌리가 되지 않나요? 제가 그 누누이 강조 드렸던 것이, 자, 생하는 것과 상생과 통근은 다르다 그랬죠? 상생은 수생목, 이거는 수생목하는 건 상생의 개념인 것이고요.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두느냐 안 두느냐는 이건 상생의 개념이 아니라 통근의 개념이죠. 그래서 간목이 지지로 뿌리를 둘 수 있는 것, 인목, 묘목, 그 다음에 진토, 미토, 해수밖에 없습니다. 이 자수는 그냥 수를 생할 뿐이에요. 근데 뿌리는 되지 않죠. 그래서 간목 자체가 좀 많이 약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사주 같은 경우는 대운에서라도 목화운을 보는 것이 좋겠죠. 자, 남자로 태어났으면은 을축대운을 지나면 목화향으로 가게 돼 있고요. 여명 같으면은 수운을 지나서 금의 초년운이 여기까지가 금운 내진 토운이기 때문에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무자시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임진시를 볼까요? 임진시는 뭐랄까 임수가 자의 뿌리를 두고 천간에 투출했어요. 그래서 임수가 굉장히 왕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 진술충이 되죠. 자, 요것도 한번 봐야 될 게, 자진은 반합 회국하죠. 신자진 수국인데 뭐 이런 것 신의 하나 없다고 하더라도 자진 반합 수국이 되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자진이 합할까요? 아니면 합을 못할까요? 이런 경우는 합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진술충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토가 왕해지면 왕해질수록 수를 어떻게 돼요? 좀 위압하거나 억제를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임수가 투출을 했다 하더라도 이 무토로서 얘를 제하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극설교집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에도 어쩔 수 없이 간목을 용신으로 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안 좋은 게 또 뭐냐면, 임수가 투출을 되게 되면 뭐 물론 이 정도면 물이 범람했다라고 놓고 볼 수는 없어요. 그래도 기온이 하강하는 것 정도는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주왕국에 뭐 술중정화 밖에 없기 때문에 조우가 좀 많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점 있을 수가 있겠죠. 다음으로 갑오시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갑오시가 되면은 요거 좌우충이 되지 않아요. 요거는 오술이 합하고 있고요. 좌오가
충하려고 할 때 술토가 이렇게 맞게 되면 자수가 이 술토를 넘어가서 오화랑 충을 하기가 힘듭니다. 자, 그 다음에 간목이 투출되어 있고요. 요거는 병화 입장에서 놓고 보면 오화가 뭐예요? 양인에 해당이 되면서 이 술토하고 합을 하게 되면 옷을 반합 회국하죠. 이것도 어, 화의 기운이 왕해지는 걸로 놓고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간목이 또 병화를 생주해주고 토의 기운도 이렇게 제어를 해줄 수가 있겠죠. 물론 이 간목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썩 이렇게 세력이 있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자, 인성이죠. 인성이라고 하는 거 어머니와 같습니다. 아니면 내 손 윗사람하고도 같아요. 내 손 윗사람들이 나를 도와주려고는 하죠. 어머니가 나를 낳고 아기를 키우고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머니의 좀 힘이 부족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아니면 이게 인성이라고 하는 거 공부잖아요. 그죠? 공부인데 인성이 이렇게 약하게 되면 좀 학업운이 안 좋다라고 놓고 볼 수도 있겠으나 그죠? 남자로 태어났을 때는 초년이 인성운이기 때문에 뭐 공부하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걸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 병술일주에 대한 사주간법, 그 다음에 병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의 사주간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뭐 어떻게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어떻게 좀 공부하시는데 좀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뭐 강의를 들으시고 모르시는 점 있으면 뭐 댓글로 남겨주시든가 하시면 제가 또 보충할 거 보충하고 미지는 것은 또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강의 들으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